시간에는 양아치 한 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와, 끔찍하더만. 실제로요, 저 국회 과방위 회의에 유희림 방심위원장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욕이 와, 뭐 저런? 그러니까 얘는 김홍일보다 비호감으로만 따지면 한 몇천 배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저건 양아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일도 양아치지만 유일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일임이 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윤석열을 위한 방송 심의를 했잖아요. 이러면 뭐 저 선거 때 누구에 대한 후보 검증을 해도 가짜뉴스처럼 계속해서 징계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징계를 이유로 뭐 MBC 같은 방송국이 날아갈 정도의 상황까지 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근태 기록 없다는 거예요. 아니 씨발 존나 열받는 게 이전에 방심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정연주 전 KBS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정연주 사장을 그만두게 할 때 이유가 근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소속은 다르지만 전현희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근태 기록 가지고 물고 맞죠. 늘어졌잖아요. 자 봅시다. 이용기 의원이 근태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그다음 한번 봐봐요. 이 위원장은 별도의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저거 아마 지금 과방 의원들이 당시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위원장은 근태 기록을 안 남긴다고? 근데 정현주는 왜 근태를 문제 삼아서 그만두게 했을까? 일단 여기서부터 양아치 1. 양아치. 그래서 실제로 과방위에서는요 브레인이 하나 있죠. 김현 의원, 김현 간사. 정현주 전 위원장은 어떤 날 오전 9시 5분에 출근했기 때문에 근무 태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일임이 그 시간까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또 둘러대요. 모르쇠로. 자 이용기 의원 다시 오후에 계속 자리를 비워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오후에는 사라진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심위원장으로서 공적으로 할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 아, 공적으로 할 일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어디를 가시면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사라지신다는데 도대체 공적인 일로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를 해. 어이 유일임 씨 일단 여기까지만. 그 뭐냐면은 이런 거지. 법인카드 들고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는데 오후에는 근무를 안 해. 그러면 공적인 일이라고 하면 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외부에서 누구와 만나는 건데 보통 공적인 일이라고 하면 지 사무실에서 만나죠. 방심위원장실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후만 되면 사라져. 꿀보직인 거지. 뭐 수억대 연봉 받고 법인카드 쓰면서 나중에 물었더니 그게 사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근무 시간에 사라지는 게 사생활입니까? 수억대 연봉 받고 법인카드 짝짝 긁어대고 얼마 전에는 해외 연수 핑계로 해외여행 가서 구글 가서 주접 떨고 왔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심지어 유일임은 연임시킨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알잖아 우리는. 먼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왜 1층으로 안 나가고 지하로 나가냐. 내가 1층으로 나가면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많다. 아이고야. 그리고 하나 더요. 이 사람이 YTN 계열사, YTN 플러스 대표로 있을 때 자기 누나 식당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야, 이거는 뭐 진짜. 이게 민주당이 했다면요. 근데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 위원장은 YTN 플러스 대표 등으로 재직할 때 친누나 곱창 전골집을 포함한 그런 홍보성 콘텐츠들을 수십 건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이해 충돌이야 뭐야. 설명도 좀 하기 어려운 게 YTN 자체가 공영성 있는 방송이잖아요.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 자회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YTN 플러스 채널에 자기 누나 곱창 전골집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YTN 플러스 하면은 아마 딱 떠오르시는 게 YTN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과학에 관련된 그 그렇죠. 방송을 하는데 거기다 갑자기 맛집 소개를 딱 하는 거죠. 근데
유일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식당은요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이다. 내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 맛집이라서 내가 여기서 소개한 게 뭐 문제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 자리에 나와서 소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럴 바에는 레시피를 공개하죠. 아 우리 누나 가게 비법을 레시피 비법을 말씀 좀 이게 한번 하지 그랬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이런 그렇게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민희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아, 용산에도 있어요. 아니 이게 그 사람 그래도 선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예요. 정말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위원장 자리를 이런 사람이 좀 공사 구분 안 되시는 분이 이거 지금 맡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아이고 지금 참 진짜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되는 상황이에요. 그 뭐냐면은 최소한 탄핵 안 당할 정도의 정권이라면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홍일 그 전에 이동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편을 드는 사람은 사실 자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낼 때는 근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놈들은 YTN에서는 자기 누나 곱창게 소개해버리고 야 원래 맛집이었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 자체로도 이자는 나는 탄핵감이라고 보는데 그 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셀프 민원사주 방심위원장 되자마자 그 방송들 제재하라고 가족들이 방심이 민원성 글을 올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각 방송들을 심의를 하고 징계를 주죠. 근데 몰랐다고 거짓말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게 프라이버시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 저 메신저 카톡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했다고 팀장 극찬. 잘 찾았다고.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건을. 그래 실제로 여기 기록에도 나옵니다. 방송회관 19층에 방심위원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출입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근데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고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땡땡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아치란 표현이 너무 거친가요? 아깝죠. 양아치란. 양아치란 표현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약합니다.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건 뭐냐면요. 상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네가 YTN 플레이스 사장으로 있으면서 네 누나 곱창전골집을 소개하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하게 됐다. 본인은 아니다 정도는 피해갈 수 있잖아요. 원래 맛집이야. 내가 소개해도 맛집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미친 멘트가 국회에서 가능하냐고요. 그럼 본인은 알았던 거 아니에요. 식당에 대해서. 정말 저는 몰랐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신경 안 써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지금 내보낸 거 아니 아닙니까? 거기 원래 맛집이어서 내가 그냥 소개시켜 준 건데 거기는 YTN에서 소개해 주는 워낙 맛집이었어라고 자는 척하는 거죠.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묻히고 지나갔는데요. 노정면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일임하고 김건희랑 아는 사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유일임이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같아요. 내로남불, 꼴통, 개꼴통, 무능.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공적인 기구를 사유화시키는 것에 아주 능한 자들. 윤석열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원래 우리 누나 집은 맛집이야. 와 이거 역사에 남을 만한 개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아치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왜 소제목을 내가 쓸 때 엄청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 꼴통이라는 표현밖에 더해요. 꼴통이 공적인 업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 이제 국가적 망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송심의위원장으로 와서 윤석열 정부의 좀 비판적인 언론들을 심의를 해서 뭔가 철퇴를 내리고 싶은데 국민적 요구가 없어.
그러니까 가족들 동원해 가지고 그 해당 방송사들 징계해라라고 썼던 거잖아요. 딱 들켰잖아. 보고까지 받았잖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와. 낮에 오후 시간만 되면은 법인카드 들고 사라지시는 분. 사생활이라고요? 윤석열이가 딱 그 짝 아니에요? 정시에 출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대통령 차가. 이제 연기까지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네들 공적으로 연복 수억씩 받으면서 법인카드 쓰면서 오후가 되면 사라져요. 그거 알아야 될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자들 월급을 주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끌어내리려고 돈을 왕창 썼다고 뒤지고 뒤졌는데 오래된 관사 그 난방? 보일러? 요거 고치는데 100만 원 들어갔다고. 그 저 세종시에 행사 갔다 왔어. 세종시에 사무실이 원래 있고 서울 연락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 연락사무소로 출근하는 날은 세종으로 출근 안 했다고 근무 태도, 근태가 잘못됐다고 쫓아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정권 자체가 꼴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당장 해촉을 하든가 경질을 하든가 해임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임. 김홍일이라는 새끼는 노골적으로 2명이 방통위원회 이 업무를 보면서 2명이 앉아가지고 박문진 이사 선임 땅땅땅 불법인 거 알면서도 그리고 탄핵시켜놨더니 사퇴하고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자마자 그 다음날 이진숙이 임명하고 이거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와, 나 뭐 이런 미친 내가 얘네들이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핵 피하고요. 대선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MBC만 장악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에 기관장들을 선임하면은 사실 희한한 사람들이 기관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 도중에 갑자기 손을 들더니 화장실이 급하다고 막 나가는 사람도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좀 유사하지 않나. 그걸 보면서 저희가 엄청 황당했거든요. 그분이 정말 그 한국항 연구소 소장님이셨어요. 그 어떤 한국항 연구의 정수호 굉장히 학식이 있어야 되는 분인데 그냥 막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서 이제 막 국회의원들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볼일을 보선 국회의원이 그거 듣고 어떻게 화장실 가서 그 국회의원을 막 욕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윤회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윤 의원이 좀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나이도 어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파행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이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탄핵 청원에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동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무시해서 그 무시당한 국민이 분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한 국민이 그래? 네가 우리들 무시했어? 넌 내려가 이 새끼야. 이게 지금 탄핵 청원이거든요. 아니 어떤 미친 정권이요. 이명박 박근혜 내가 박정희까지 거슬러 가볼게. 공정방송을 위해서 이걸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래도 운영하기 쉬우라고 대통령과 여당 몫으로 숫자를 조금 더 많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의 기구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안 해. 검증이란 이유로.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없었죠. 왜냐하면 야당 몫은 국회에서 요식행위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임명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본인이 임명권자이다 보니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국회에서 추천해서 통과가 됐지만 이거 임명은 내 몫이니까 검증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7개월 동안 최민희 의원을 임명을 안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건 추천 몫의 2명이 방통위의 업무를 다 맡고 있다가 또 탄핵하려고 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이 정권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심위 원장 보세요. 하는 짓거리 보세요. 자기 누나 집 홍보를 YTN 플러스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그게 김건희의 고속도로 정점 바꾸는 거랑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 맥락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으시겠냐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윤석열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나라가 망해 먹어도 지지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이 정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임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짓거리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짓이에요. 그 모습은 김건희인 것이고 윤석열인 것이고 그 정권 전체인 것이죠. 아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놈들을 한미일 동맹이라고 말하는 이 미친 정권한테 육군 대장 출신이 정신 나간 국민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루도 못 살겠어요. 곱창집 드립은 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네. 정신 나갔다고 지칭된 분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니 그 의원님 발언하신 분이 너무 이렇게 돋보이더라고요.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니까 정신 나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정상인은 없는 거예요. 이 아픈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전 집권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내가 살아생전에는 집권 못한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유일인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정말 보수 언론에서 24시간 방송했을 겁니다. 그 어느 곱창집인지 사라지는 커피 뭐 어디 지하에서 사라졌는지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때 고발 그러니까 저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이 됐어. 반년째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고치고 어디를 뭐 특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싹 중앙부를 들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뭐 특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싹 들어 올려서 뭔가 우리가 정권을 그러니까 탈환해야지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유일임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거는 반년째 수사 안 하고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 그 민원인이 유일임 가족이에요. 이거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방심위를 압색했어요. 이게 국가입니까? 최소한 공정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임 누나 곱창집과 김건희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같은 맥락이라니까. 저들만의 내로남불이요. 용서하지 말자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아치들이 최소한 권력을 못 잡게 하자고. 이건 세발의 피잖아요. 오히려 유일임은 그래도 누나하고의 우애는 좋은가 보다. 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새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국민 세금을 사유화해버리잖아요. 지 마누라가 만든 키링을 알려진 것만 몇 천만 원어치를 팔아줬다고. 진짜 어처구니 없네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어이 KK 여사. 임성근 쪽한테는 또는 뭐 뭘 받으셨을까? 난 되게 궁금해요 이제는. 임성근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뭘 받으셨을까? 뭘 받으셨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확실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전시회를 열었더니 기업들이 야 포스트엔 이름 안 써도 되니까 라고 수사받는 재벌 기업들이 했다는 협찬금. 그 당시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문제없음으로 종결. 그런데 김건희 재산 현찰만 60억 넘게 갖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습니다.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이 서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서명하신 분들은 다 길거리로 나오셔야죠. 이건 참, 나 진짜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욕먹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그러니까 좀 진짜 곱창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너무 뻔뻔해가지고요. 근데 너무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웬만한 일에는 놀랍지도 않은데 이 곱창증 소개에서 이런 그 유일임의 그 개드립 같은 변명은 진짜 황당한 이거 굉장히 역사에 박제돼 가지고 나중에 되게 웃음거리 될 것 같아요. 새날은 사업자명은 나로 돼 있지만 네.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거라 아파 죽겠을 때 진짜 하기 싫을 때도 방송을 해요. 약간 공공재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건 그냥 개인 사업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근데 저 시청자분들 때문에 내가 공공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네가 개인 사업이고 일개 유튜브지만 네가 공영방송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을 욕먹이기 싫어서도 밖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자들은 국가가 공정이라고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망치고 있어요. 검찰이고 방통이고 그 어떤 것도 정상적인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양아치다. 최소한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되는 그냥 양아치다. 조폭도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공직자들이 나라를 잘 이렇게 운영하고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추태 부리고 국가의 격을 정말 떨어뜨리고 있고 공무원들의 공신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이게 정말 국가적인 피해입니다. 이게 자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누가 이제 검사 믿습니까?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역사에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훌륭한 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것, 선의에 기댔던 것, 정권이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역사를 바꿔놔야 돼요. 방향을. 불가역적으로.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절대 못 바꾸게 바꿔놔야 돼요. 그건 못하면 민주당이 역풍부입니다. 탄핵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탄핵 속마음 속에 있죠. 심하게 있죠. 그 명분 찾기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천재 하루 강재님, 윤 정부 잘하는 것은 모든 적폐를 수면 위로 올리고 말살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옳은 말씀.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말이네요. 정말. 보수들 정말로 보수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윤석열이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못하기도 힘들다. 근본 없는 것이 양자로 들어와서 보수 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반박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 혹시 우리 방송 보고 있든.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는 랩동님. 어설픈 관용은 저런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만 만듭니다. 박멸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유일임이 보여준 상징성 놀랍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